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경미 안녕? 안녕하세요, 삼촌. 오늘은 삼촌의 첫 유튜브 영상인데 채널 이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할게. 유튜브 채널 이름이 직민착자인데 무슨 뜻인지 감이 오겠어?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직민착자는 직접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야. 오늘은 첫 영상이니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경미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경미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국민이 주인인 정치 시스템 아닌가요? 맞아,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도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재차 확인해 보자. 민주주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2016년에) 방영된 EBS 다큐 프라임 민주주의에서 표현한 정의를 보여줄게.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해요.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시민과 시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조회합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는 누가 정해야 할까요?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만일 민주주의가 정말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평등한 모습일 거예요. 삼촌은 이렇게 멋있게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로 민주주의는 인류 문명의 최고 발명품인 것 같아. 경미도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예, 민주주의가 아주 많이 좋게 느껴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정의도 보여주었는데 경미도 꼭 한번 더 확인했으면 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시민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자원 배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는 선거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도래한 지금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의 권력의지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다. 다수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에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 자원 배분.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인 이용 목적에 따라 서로 자원을 나누는 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와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다라는 말에 삼촌도 매우 공감해. 삼촌의 생각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선 자원이 생성되어야 하는데 노동이 없이는 불가한 일이라 생각해. 노동에 대한 공정한 배분, 즉 부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시민의 권력의지라고 해석하고 있어. 결국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자본주의로 만들어진 부의 배분을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작동하면서 분배하느냐의 문제야. 경민은 부의 분배에 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좋은 쪽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현재 저를 포함한 대다수 젊은 세대들도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알맞은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들고 취직이 되어도 학자금 대출한 것도 갚아야 하고 집이나 결혼을 위해선 돈을 모아야 하는데 어마무시한 집값이나 미래의 여러 비용 지출을 생각하면 앞으로 받을 임금으론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들 비혼주의도 많고 영끌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하는. 안타깝게도 지금의 젊은 세대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영끌해서 올인하는 것을 보면 기존 기성세대가 주식, 부동산, 금융상품에 올인하는 풍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보여. 불로소득, 일확천금이란 탐욕의 투기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이 비난했던 지금의 환경을 만든 장본인들의 배만 더욱 불려줄 뿐이야. 이 부분은 다음에 착한 자본주의 편에서 다루어 볼게. 예. 현재의 대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들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의원들, 바로 그들이지. 대민주주의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내가 꿈꿨던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은 공감은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국회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서 세상이 좋게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해? 맞아요. 아주 멋져요. 우리가 참정권의 하나인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말로 마음에 쏙 들어오는 표현인 것 같아. 국회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서 세상이 좋게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란 김홍신 전 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말이 삼촌 가슴에 가장 와 닿았어. 삼촌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올바른 상식이 민주주의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 보다 공정하고 보다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해. 김홍신 전 의원이 말한 세상을 바꿀 힘의 주체는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원이지.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 올해엔 3월에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야. 삼촌은 수없이 선거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들었어. 예를 들면 이것은 2020년 4월에 경미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들 홍보물이야.
비례대표 투표용지 대단하지 않아? 저도 처음에 엄청 길어서 많이 놀랐어요. 경미가 선출한 국회의원은 경미 인생과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저 5분의 후보와 비례대표에 참여한 35개 정당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 솔직히 후보분들 중 어느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 줄은 몰라서 그냥 제가 지지하는 정당 보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2010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벽보야. 정말 후보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정말 많아요. 지방선거의 경우 저 많은 후보들 중에서 그것도 단 하루에 도지사, 시장, 도의원, 기초의원과 교육감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감정인가? 경미는 저 많은 후보들 중에서 양심 있고 공정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후보를 한정된 선거 기간 안에서 현재의 정치인 선출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선거벽보 보면서 처음 접하는 후보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지지하는 정당과 인지도가 높은 분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경미가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 같은 정치 색깔과 그들이 표방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겠지? 예, 맞아요. 그런 정당의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줄게. 호탈 검색창에 정책 공약마당 입력하고 검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어. 당선인 공약 확인하기는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약을 확인할 수 있어. 삼촌은 여기 정당 정책 확인하기로 들어가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해 볼게. 여기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들과 정당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경미야,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와, 생소한 정당들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그렇지, 나도 맨 처음 이곳을 보고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 정당들끼리 연결된 비례위성 정당들도 있지만 세분이 약 50개 정당이 있네. 여기 아이콘이 활성화된 당은 정책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정책과 그 정책을 어떻게 달성하고 그 정책 실현을 위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 저 많은 정당 중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한 정당은 21개 정당이고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아까 보았듯이 35개 정당이나 돼. 결과는 모두 다 알다시피 언제나 그렇듯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했고 2개 거대 정당을 제외한 정의당만이 그것도 한석만 당선되었어. 비례대표는 참여한 35개 정당 중 저 2개 정당 이외에 단 3개 정당만이 당선되었을 뿐이야. 당선자가 없는 대다수 정당에서 분명 양심적이고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 후보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미디어를 통한 저 2개 거대 정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독점적 지위의 인지도 프리미엄은 대다수 소규모 정당한테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해. 저 2개 정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서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고 해도 미디어를 통한 인지도 프리미엄이 없는 그들을 우리는 감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운 좋게 그들 중에 누군가 국회에 극소수가 진출해도 그들은 결코 저 2개 거대 정당이 이끄는 정치 권력에 변화를 줄 수 없어. 과거에도 그렇듯 현재는 물론 지금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 삼촌 세대가 되어도 이 구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대민주주의.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진보건 보수건, 극좌건 극우건, 사회민주주의건 신자유주의건 어떤 정치색을 가진 정당이라도
그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 그들이 약속한 공약을 착실히 이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라 인정하면 진심으로 존경하며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라 생각해. 하지만 삼촌은 그들이 오랫동안 보여준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보다 나은 세상과 거리가 먼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나라라고 단정하고 있어.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에서 표현한 자원 배분, 즉 부의 분배에 있어서. 비비스첩은 천회를 맞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돈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큰 돈이 생긴다면 불법적인 일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60대는 22.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0대는 64.3%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20대의 8.7%가 아예 없다고 답했다. 30대의 9.6%가, 40대는 17.5%가 계층 이동 가능성을 부정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2014년 초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고위공직자의 54.9%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지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다. 두 채를 가진 고위공직자는 81명, 세 채는 31명, 네 채는 14명, 6채, 7채가 각각 2명과 1명이다. 5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보면 삼성이 전년도보다 40% 증가한 약 60조 원, 현대차가 약 39조 원에 달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이 64.75%, 현대중공업이 61.56%, SK건설이 67.76%에 달한다.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 원, 상위 1%가 국민소득 16.6%를 가져간다는 계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중 미국의 17.7%에 이어서 2위라는 것.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2년 7월 12일 현재 국내 펀드 수는 14개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 자료를 본 소감이 어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자료에 좀 충격적이고 많이 막막해져요. 삼촌도 처음에 저 자료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어. 먼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6.25 사변의 결과로 폐허의 잿더미에서 거의 무에서 시작했을 텐데 지금까지 정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흑마법을 부렸는지 대한민국 1%의 금권 세력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금권 세력보다 더 많이 한 나라의 부를 차지하는 세계 탑클래스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점이야. 기축통화 조절국인 미국과 단 1.1%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지금은 예전의 초경제 대국은 아니지만 탐욕 금융정책으로 여러 문제가 많았던 일본보다도 7.4%가 더 많은 2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치야. 대한민국을 막 대하는 일본의 정부나 기득권 세력이 자국 국민들을 우리나라 정부나 기득권 세력보다 더 신경 써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우리나라 1%보다 덜 탐욕적인 것에 화가 더 많이 났어. 저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탐욕 금융정책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물인 장기 경기 불황 시 우리는 일본이 겪은 고통보다 더 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또한 공모 사모펀드 수가 14개로 세계 1위란 말과 가상화폐 거래량 한때 세계 1위란 자료를 보고 전체 인구가 5천만인 나라에서 14개의 펀드 상품 수나 가상화폐 거래량 세계 1위를 달성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진 나라일까?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탐욕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14개의 펀드 상품 수와
가상화폐 세계 1위 거래량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구조는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인이, 대한민국 똑똑하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가 세계 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도 탐욕에 쩔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그 탐욕에 쩔게 만든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저 두 개 거대 정당이고 그 탐욕을 이용해 세계 탑클래스 탐욕 기득권을 만든 것도 저 두 개 거대 정당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성실하고 창의성 있고 능력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해. 저런 탐욕 기득권 세력 아래에서 세계 11위의 경제 경쟁력을 갖춘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금융선진국의 탈을 쓴 탐욕 금융 투기장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경쟁력과 희생이 바탕이라고 생각해. 물론 가장 큰 원동력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이겠지. 이러한 욕망은 공정한 경쟁이 바탕이면 꼭 필요한 자본주의 기본 정신이야. 이러한 부에 대한 욕망을 정부나 기득권 세력이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면 불로소득, 일확천금에 눈이 먼 현재보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이었을 것이라 확신해. 저 책임은 분명 진보와 보수란 역할놀이 하며 항상 똑같은 결과만 만들어 온 두 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할 부분이야. 삼촌의 삶은 딱 한 번의 기회만 존재하듯이 경미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한 번의 삶만을 영유할 수 있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없어. 그 소중한 한 번의 삶, 삼촌에 하나밖에 없는 삶의 전부의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와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해왔어. 미래통합당이 현재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었듯 세계 정치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당명을 바꿔오면서 여당과 제1야당의 위치를 번갈아가면서 굳건히 지키고 있어. 당명을 바꾼다는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실패한 정치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수도 없이 바꿨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그들에게 묻고 싶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주권을 그들의 정당 정책과 맞바꾸어 그들에게 대리시킨 거야. 그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들이 표방한 정당 정책을 수행하는 것, 바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야. 그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실질적인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당명과 인물만 바꾸며 계속 연명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가 아니야. 기득권, 독재일 뿐이야. 이 시대 우리 젊은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지금 70대 재벌 총수들에게 현재 위치와 이 젊음과 바꾸겠느냐,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저부터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젊음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 이 일회용 휴지를요, 한 번 쓰고 버리죠. 예. 인생 두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는 인생이니까 정말 근사하게 쓰고 가야 돼요. 더군다나 젊었다면. 그죠?